자, 이제 확률이거든. 여기서부터 얘들아 확률인데,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랑 정말 얘들아 똑같은데,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우, 털이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8의 약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얘들아 이게 여기가 뭐였냐면 8의 약수인 뭐 경우의 수를 구하시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지 물어보면 뭐 답을 얘들아 뭐 12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얘들아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는 확률은 얘들아 이게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만약에 뭐 36분의 뭐 12다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만 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얘들아 하는 거 똑같거든. 그래서 개념 자체가 딱 얘들아 새로운 개념이랄 건 뭐냐면 확률을 물어보면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하면 돼. 때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들아 우리 요 앞에 이제 확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시행과 사건 요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자, 얘들아, 시행은 뭐,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다, 뭐, 뽑는다, 이렇게, 그지, 이런 거 뭐, 하나, 이렇게 뭘 하는 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뭘 주사위를 던진다, 뭐, 5명 중에 3명을 뭐,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뭔가를 하는 걸 그냥 시행이라고 편하게 좀 생각해 주면 되고, 사건은 우리 그 공통수학에서 공부했던 얘들아 집합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거의 됩니다. 실제로 얘들아 보면 사건은 여기 보면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냥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럼 여기 표본공간이란 말이 있거든. 지금 표본공간은 보통 얘들아 뭐 여기 보면 대문자 S로 이렇게 그지 표본공간을 나타내고 이제 모든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의 집합. 그래서 우리 집합 공부할 때 U라고 썼던 전체 집합 있잖아. 그지? 그거라고 얘들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얘들아 그렸다면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여기 S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거야.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 U라면 여기 확률에서는 얘들아 전체 집합이 S가 된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아우. 그래 뭐 한번 나중에 한번 보면 얘들아. 그리고 이제 사건은 얘들아 집합인데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거.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얘들아 뭐 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주사위를 하나를 던지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6개. 1, 2, 3, 4, 5, 6 얘들아 저런 게 다 지금 그죠? 저 모든 가능성을 원소로 갖는 저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S. 아우 머리야. 자, 저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제 A를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씁니다. 그래서 짝수의 눈이라는 그 결과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라면 B는 뭐 이런 식으로 2, 3, 5 이렇게 얘들아 집합으로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근원 사건은 원소 한 개짜리 이런 부분 집합들. 그래서 이렇게 근원 사건은 저런 것들이 얘들아 되고 그리고 얘들아 전 사건은 그 전부 다입니다. 전 사건은 전부 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냥 표본 공간하고 얘들아 똑같은 거라고 얘들아 보면 되겠고 그냥 전체 집합입니다. 그리고 공사건은 공집합. 기호로도 얘들아 실제로 공사건 기호는 공집합 기호로 그대로 똑같이 쓴다. 그래서 밑에 보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오면 얘들아 1, 2, 3, 4, 5, 6 다 가능한 거니까 전사건이 되고
그리고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건 얘들아 7 이상의 눈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공사건이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들아 씁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보면 동전 두 개를 던지거든.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 표본 공간 S는 전체 모든 가능성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둘 다 앞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앞 하나 뒤 하나.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순서가 이제 저렇게 바뀔 수 있고 얘들아. 그리고 둘 다 뒤가 나오는. 자, 이래서 전 사건이 얘들아 그 표본 공간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던지면 얘들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개잖아. 그지? 근데 그런 동전이 두 개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동전이 두 개라면 두 가지 가능성짜리가 얘들아 두 개 있어서 얘들아 총 네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데 근데 그 네 가지가 이렇게 네 개를 의미한다. 이거 자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아니고 얘들아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사건을 적어보라 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H, 그러니까 둘 다 앞인 거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게 얘들아 뭐 그렇게 중요한 그건 아닌데 그냥 조금 우리 익숙함을 기르기 위해서 한번 써보고는 갑시다. 아이고 잘리네. 근원 사건을 쓰라 그러면 하나짜리, 그치? 원소 하나짜리 집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얘들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 하나의 경우야. 이렇게 이런 거 한 개 한 개가 다 하나의 경우라는 걸 좀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얘들아 그런 경우는 지금 요거 두 개잖아. 그래서 저거 두 개만 이렇게 원소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들아 집합으로 사건은 구해주면 됩니다. 아유 죽겠네 진짜. 자 사건은 집합이야. 그냥 사건은 그냥 얘들아 집합인데 그래서 합사건과 곱사건이라는 걸 얘기하거든.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도 똑같이 합집합 기호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고 곱사건도 교집합을 그리고 의미도 여기 그 벤 다이어그램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들아 의미도 합사건은 둘의 합집합 영역 그리고 곱사건은 교집합 영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얘들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합에서 여집합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지? 역시 똑같이 성립합니다. 여기 여사건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 여사건이라는 말도 여집합과 얘들아 똑같은 기호를 쓰고 의미도 보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 여기 A의 바깥쪽 이렇게 얘들아 저 스크린에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얘들아 A의 바깥쪽이 이렇게 여집합 영역이 여사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용어가 좀 달라지는 게 우리가 집합에선 서로소라고 했던 관계를 사건에서는 배반사건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소는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배반사건은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그래서 겹치는 게 없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보면 그러니까 짝수, 홀수 그런 관계가 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란다. 그럼 A를 적어보자. 그럼 A가 얘들아 주사위에서 짝수면 2, 4, 6이고 그지? 그리고 6의 약수가 B면 B는 1, 2, 3, 6이고 그지? 그랬을 때 얘들아 1번 A랑 B의 합사건은 다 적어주면 되죠. 1, 2, 3, 4, 6 그지? 5 빼고 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곱사건은 겹치는 거니까 2랑 6이 겹치네요. 그죠? 2랑 6이 겹치고 A가 아닌 거면 그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니까 얘들아 A가 아닌 거면 짝수가 아닌 거면 그죠? 저거 3개 하면 되겠지. 그지? 저거 3개 하고 아이고 목이야. 자 그리고 이제 4번 얘들아 4번을 얘기하려면 이거는 지금 앞에서 구했으니까 얘를 구하면 되잖아. 그지?
저게 얘들아 1, 3, 5와 자 B가 아닌 거면 얘들아 1, 2, 3, 6이 아닌 거니까 1, 2, 3, 6이 아닌 거면 4, 5 하면 되겠네. 그지? 이 둘의 그치, 겹치는 부분이면 5죠. 그래, 저거는 뭐 집합 아니가 그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란 거야. 그지? 1번하고 얘들아 4번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드모르간의 법칙이 여기도 성립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이면 그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얘들아 여사건의 곱사건이 되는 집합에서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는 저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1번 얘들아 1번이 이거잖아. 그지? 1, 2, 3, 1, 2, 3, 4, 6이니까 1, 2, 3, 4, 6이 아닌 거면 그지? 결국 5 한 개 남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도 얘들아 할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뭐야 자 A가 얘들아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거란다. 그치? 그럼 A를 한번 적어보면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동전을 두 번 던지니까 얘들아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니까 그러면 얘들아 표본 공간 S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런 것들입니다. HH HT TH TT 근데 이제 앞이 적어도 한 번 나오래. 그럼 앞이 적어도 한 번 나올 거면 이 중에서 얘들아 앞이 한 번 이상 나온 거 그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다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얘들아 세 개가 되겠고 그럼 B는 앞이 한 번만 나오라니까 그러면 앞뒤거나 뒤앞이거나 C는 모두 뒷면이니까 이렇게 하더라 뭐 쉽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죠? 뭐 따라 적어주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내 생각에는 저기 뭐가 들어갈지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여사건을 구하란다. 그치? 그럼 일단 A가 이거니까 얘들아 1번 답에 해당하는 A의 여사건은 TT고 둘 다 D가 나오는 거죠. 그때 전체 4개 중에서 A가 갖고 있지 않은 거는 TT밖에 없죠. 뒤에 DD밖에 없죠. 자 이제 그러면 배반인 거 두 개를 한번 골라 적어 보라는데 그치?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배반이냐 이게 1번 답이고 2번 답은 그치? 배반인 걸 얘들아 골라 잡아 보면 겹치는 거 없는 거 골라 잡아 보면 A하고 그치? B는 A랑 B는 겹치는 게 있어. 이렇게 두 개 겹치고 그리고 얘들아 B랑 C는 겹치는 게 없고 A랑 C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A와 C가 배반이고 그리고 또 B와 C가 배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냥 배반 사건을 찾으라는 건 그냥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겹치는 게 없으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교집합이 없는 걸 찾으면 된다. 그럼 뭐 간단하게 몇 개 한번 보면 아이고 좋겠네. 자, 1부터 7까지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근데 이제 홀수가 되는 게 A고, 6의 약수가 B고, 2의 배수가 C다. 그지? 뭐 이거는 얘들아, 뭐 그냥 뭐 이렇게 풀이를 그냥 같이 하나 해보면, A가 홀수란다. 뭐 1, 3, 5, 7, 9 하면 되겠네. 1, 3, 5, 7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B는 6의 약수네요. 그죠? 1, 2, 3, 6이요. C는 짝수죠. 2의 배수죠. 자, 그래서 B가 1, 2, 3, 6인 건 얘들아, 뭐 너무 자명하게 맞고, 그 다음에, 그지, 이거 얘들아, 이거 그대로 시킨 대로 해보면, 요거 교집합이니까, A가 아닌 게 필요하겠네. 그지? A 여사건은 2, 4, 6이고, 그러면 이제 2, 4, 6이랑 B와 겹치는 부분이면 얘들아, 2랑 6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맞고. A는 C의 여사건이다. A랑 C는 얘들아 딱 그런 관계인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지? A는 홀수고 C는 짝수니까 A랑 C는 서로 여사건 관계다. 맞는 말이고요. 실제로 A의 여사건이 C랑 얘들아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B랑 C는 배반이다. B랑 C는 배반이 아니죠. 그죠? B랑 C는 겹치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근원 사건은 저렇게 7개다.
그지?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게 집합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앞쪽 파트는. 그리고 얘들아 이제 요거 한번 보자. 이거. 자, 마지막 일단 얘들아 이 문제의 마지막 말을 좀 보자.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얘들아. 자, 사건 C의 개수야. 사건의 개수야. 사건의 개수, 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거든. 우리 집합의 개수를 묻는 얘들아. 요런 상황이면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 우리 이런 거 있었던 거 얘들아. 기억이 난다. 뭐 2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얘들아. 이런 거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가 원소 개수만큼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났었거든. 그러니까 뭐 몇 개 가지면 그거만큼 빼고 막 그런 거 있었단 말이야. 얘들아 한번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자, 한번 해보자. 그치? A가 3의 배수란다. 1부터 10까지인데 그러면 3, 6, 9, 9. 그 다음에 B가 소수란다. 1부터 아니고 얘들아 2부터입니다. 소수는 2, 3, 5, 7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건이 A랑 B랑 모두 배반이래. 모두 배반인 거면 얘들아 A랑 B의 원소를 하나도 가지면 안 되거든. 그지? A의 원소도 가지면 안 되고 B의 원소도 가지면 안 돼. 배반이 되려면.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총 얘들아 총 원소가 1부터 10까지니까 총 10개인데. 그지? 총 10개인데 그 중에 가지면 안 될 게 3, 6, 9 그리고 2, 5, 7. 3은 어차피 위아래 겹치니까. 그지? 3, 6, 9, 2, 5, 7을 6개의 원소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게 2의 4승 16이다. 요렇게 우리 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 그지? 공통수학에서 집합에서 공통수학 2에서 얘들아 집합 공부할 때 부분 집합의 개수 파트가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뭐 몇 개를 가지면 몇 개를 갖거나 갖지 않으면 그것만큼 빼고 이렇게 거듭제곱 계산을 하면 됐었거든. 그지? 그래서 얘들아 저기서는 369랑 257을 가지면 안 돼. 이제 3은 위아래 겹치니까 그지? 한 번만 카운트 해주면 그래서 6개를 가지면 안 되니까 전체 개수에서 6개 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일단 얘들아 문제가 사건의 개수를 물어봐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지? 집합의 개수는 저렇게 얘들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우 목이야. 자, 그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률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확률은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확률이 한 세 가지 확률이 있는데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 일단 근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부르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그냥 얘들아 확률인데 아주 그냥 이상적인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동전을 우리가 한번 던지면 앞이 나올 확률이 얘들아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냥. 근데 그런 게 수학적 확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얘들아 보통 보기 5개니까 하나 찍어서 맞힐 확률이 5분의 1이잖아.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인 거고 5개 중에 한 개가 답이니까. 근데 그렇잖아, 얘들아. 운에 따라서 이제 찍어봤을 때 꼭 5분의 1의 확률로 꼭 맞는 건 아니지 않더나. 운 좋으면 2개 찍었는데 2개 다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운이 안 좋으면 내가 찍은 게 둘 다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률이 0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경우를 얘들아 수학적으로 가능성들을 세워봤을 때 아주 이상적인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확률은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근데 그렇게 실제로 경험해서 얻을 확률은 시험 횟수가 아주 커지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건 밝혀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그걸 좀 받아들이고 고등학교 때는 좀 받아들이고 수학적 확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동전을 얘들아 500원짜리를 한 1000번을 던져본 적이 있거든. 뭐 좀 누구 기다리면서 뭐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 일이 있어서 한번 1000번을 던져본 적이 있는데
510번이 안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의 일이라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0하고 한 자리 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의 확률로 1000번 중에 500번으로 아주 얘들아 수렴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그때 그게 정확하게 매번 그렇게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이를 다 감안할 수 없으니 수학적 확률을 그냥 확률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 얘들아 이런 게 이제 확률 문제거든. 봐봐. 자, 여기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9다. 자, 이 말이 있어. 요 글자가 있어 얘들아. 확률에서는 확률은 얘들아 때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거 앞에 경우의 수를 얘들아 분모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요 뒤에 나오는 걸 분자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하면 돼.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경우의 수 구하는 걸 두 번 하면 돼.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지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분모는 자, 주사위 두 번 던지면 주사위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6개잖아. 그런 주사위가 얘들아 2개니까 그런 주사위가 2개니까 6 곱하기 6 36입니다. 그지? 6개짜리 가능성을 가진 주사위가 2개니까 6을 두 번 곱해서 36. 분자는 얘들아 그러면 분자는 세어보면 돼. 자, 분자는 때라는 글자 뒤를 읽어봐봐. 눈의 수의 합이 9라잖아. 그지? 세보면 되지. 분자는 얘들아 한번 쉬어볼까? 그지? 그러면 분자는 합이 9가 되려면 얘들아 6, 3 하면 되겠고, 그지? 5, 4 그리고 4, 5 그리고 3, 6 이렇게 네 가지네. 그래서 얘들아 최종 답이 이거라. 36분의 4야. 9분의 1이야. 이게 확률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분수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에 깔고 그리고 그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원하는 그 경우의 수를 분자에 올려주면 얘기가 끝나.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단원에서 뭘 공부했냐면 이걸 공부했거든. 요 4라는 걸 찾는 거를 얘들아 유형 따라서 막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딱 이거 하나만 해주면 돼. 분모만 한 번 더 구해서 4를 얘들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분자 위에다가 올려만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보기 2번 문제도 봐봐. 자, 여기서도 꺼내면 C야. 일단 모르겠어. 일단 꺼내면 C야. 꺼내면 조합이고 보자. 이 중에서 보자 얘들아. 자, 그래서 분모는 얘들아 상황이 뭐냐면 분모는 3개, 2개, 총 5개 중에 이렇게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5C야. 그러니까 지금 5개라고 그냥 얘기한 게 뭐 색깔에 대한 조건 없이 얘들아 그냥 2개 꺼내는 거니까 그죠? 5개 중에 2개 꺼내면 5C야. 이거 뭐 계산하면 되지. 이거 10. 그죠? 이거는 계산하면 10. 자, 그러면 때라는 글자 뒤를 보면 이제 문장이 바뀌는데 얘들아. 그죠? 그 줄이 바뀌는데 분자는 빨간 거 1개. 빨간 거 1개. 그리고 파란 거 1개. 이렇게 나오라네. 그지? 빨간 거 1개, 파란 거 1개 나오라네.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니? 그지? 빨간 거 3개 중에서 1개. 그리고 파란 거 2개 중에서 1개.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얘들아 3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3C1이고 2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2C1이고 그걸 곱하면 6 됩니다. 그래서 답이 얘들아 6이 아니고 답이 10분의 6인 거야. 그래서 5분의 3이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꺼내라 그러면 빨간 거 중에서 하나 꺼내고 3개 중에 하나 3C1, 파란 거 중에서 하나 꺼내면 2개 중에 하나 2C1 그걸 곱하면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경우의 수 끝인데 근데 거듭 말하지만 확률을 물어보면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를 때라는 글자 앞에 있는 걸 얘들아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두 가지를 계산해서 이렇게 분수로 쌓아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분모 분자의 어떤 관계를 보면 분모는 모든 가능성을 다 지금 분모 다 아우르는 수치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분모가 분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이 값이 얘들아, 이 값이 여기 보면 이건 얘들아 표본 공간, 이건 전체 개수고, 그렇지? 이거는 전체 개수고, 이거는 사건 A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몇 가지만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얘들아, 이게 밑에 게 더 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이게 1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이게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1이 될 수는 있어. 이거 둘이가 똑같아져 가지고 1이 될 수는 있는데 1을 넘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게 개수니까 얘들아, 개수니까 음수가 불가능해서 0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개수가 0일 수는 있어. 분자가 0일 수는 있는 게 주사위 던져서 아까 뭐 7보다 큰 숫자의 개수,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얘들아, 불가능하면 0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확률의 범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얘들아 등호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고. 자,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전부 다 해당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얘들아 확률이 1이고, 무조건 반드시 일어난다. 100%다. 100%가 얘들아 100분의 101이잖아.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런 거 이제 공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이 0이다. 불가능한 거는 얘들아, 불가능한 거는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보면, 그지? 세 자릿수를 만든대. 그지? 때라는 글자 앞을 보면 얘들아, 분모죠. 세 자릿수를 만들 거면 세 칸을 채우면 되거든. 뭘로? 1, 2, 3으로. 세 칸을 채우면 얘들아,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3개, 0 없으니까, 그지? 그대로 3개, 2개, 1개. 그래서 분모가 얘들아 6가지가 생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분모가 6이고, 그때 이제 2의 배수를 만들 거면, 1번 2의 배수를 만들 거면 제일 끝에 2가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 2를 넣어놔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 2개, 1개, 2를 얘들아 썼으니까 2개 하나만 써가지고 2가지. 그래서 얘들아 1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총 6개 중에, 그지? 2의 배수일 확률은 2개란 거야. 그러니까 6분의 2죠. 6개 중에 2개, 3분의 1이고. 자, 3의 배수. 얘들아, 3의 배수 이거 기억난다.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됐었거든. 그러니까 1, 2, 3을 가지고 얘들아, 요 숫자 3개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우리가 만들면, 그지? 뭐 123도 있을 거고, 그지? 뭐 213도 있을 거고, 뭐 321도 있을 거 아니가, 그죠? 이렇게 6개가 나올 건데, 1, 2, 3을 가지고 얘들아 세 자릿수를 만들면 각 자릿수의 합은 언제나 6이야. 그지? 언제나 6이니까 6은 3으로 나눠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숫자 1, 2, 3을 가지고 만드는 3의 배수는 언제나, 만드는 세 자릿수는 얘들아 언제나 3의 배수가 돼. 그지? 그러니까 1, 2, 3 이거 자리 바꾸는 것밖에 그 차이가 없으니까, 어쨌든 얘들아 이거는 각 자릿수의 합이 모든 경우 합이 6이므로, 그러니까 모든 경우란 말은 분모에 해당하는 6가지 모든 경우입니다. 자, 각 자릿수의 합이 6. 이 6이 3의 배수니까, 그지? 모두 3의 배수다. 그러니까 6이 얘들아 3의 배수니까 전부 다 3의 배수다 얘들아. 그래서 확률은 1입니다. 6개 중에 6개 모두 다 3의 배수니까 6분의 6이라서 6개 중에 6개라서 확률은 1이다. 무조건 되는 거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는 건 얘들아 불가능하지, 그지? 확률이 0입니다. 1, 2, 3을 가지고 우리가 5의 배수를 만들 수는 없어. 5의 배수를 만들려면 1의 자리에 0이나 5가 들어가야 되잖아. 없잖아, 그지? 불가능하다. 확률이 0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확률이 0이다라는 의미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한번 이제 확률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면,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때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얘들아 분모 분자를 구해주면 돼. 1번. 자, 분모는 주사위 2개, 이제 2개의 주사위, 6의 제곱, 36.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는 6개, 그런 주사위가 2개면 6 곱하기 6, 36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얘들아, 분자는 또 세어보자. 분자는 합이 8의 약수. 그러면 합이 8의 약수면 얘들아, 합이 1인 경우랑
합이 2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합이 8인 경우. 8의 약수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해보면 되겠지, 그지? 근데 주사위 두 개의 결과를 더하면 1이 될 수는 없어. 최소한 2는 될 거 아닐까, 그죠? 1, 1은 나오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없고, 여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가 얘들아 1, 1이라는 거 하나에 딱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4가 되는 경우는 조금 몇 개, 그래도 뭐 한번 써볼까?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8이 되는 경우는 6, 2, 5, 3, 4, 4, 3, 5, 2, 6, 이렇게 나오는 5가지. 이가 총 몇 개니 얘들아? 하나, 몇 개? 9가지다, 그치? 그래서 36분의 9, 4분의 1이다. 분모 분자를 구해서 그치? 쌓아주면 돼.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때라는 글자 앞에 해당하는 말만큼이 분모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분자가 됩니다. 자, 얘들아 2번 한번 봐봐. 2번 1번하고 2번의 얘들아 차이를 한번 볼래 봐봐. 자, 1번은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지고 2번은 하나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거든. 이거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탁 던지는 거 하고 하나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 하고 얘들아 이거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얘들아 이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큰 거 작은 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먼저 던진 거 뒤에 던진 거 이렇게 얘들아 구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던진 거를 큰 거 뒤에 던진 걸 그냥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것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분모가 주사위를 두 번 던져 6개짜리를 두 번 던져 그래서 6의 제곱 36.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우리 오랜만에 이거 나오네 얘들아. 분자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얘랑 얘가 평행하단다. 그러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A는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Y절편은 달라야 돼. B는 3이 되면 안 됩니다. 그지? 기울기가 같을 때 Y절편마저 같아지면 일치하잖아. 그죠? 네, 이거는 평행하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나온 게 A고 두 번째 나온 게 B인데 A는 2가 되고 얘들아 B는 3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결국 이 소리네. 3이 되면 안 된다 소리는 이 소리네. 이런 것들이네. 아이고 머리야. 이런 것들이네. A는 2가 무조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오는 B는 3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1이거나 2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5가지.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분모가 얼마? 36. 그래서 36분의 5. 답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확률 문제가 얘들아 이렇게 다 간단하진 않지. 조금 복잡한 것도 나옵니다. 많이 복잡한 것도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라는 거. 경우의 수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얘들아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자, 그리고 주사위 던지는 게 또 있네. 한 개만 할 걸. 한 개 더 하고 우리 요것만 하고 조금 쉬었다. 자, 이번에도 얘들아 주사위 두 번. 뭐 주사위를 두 개 던지냐 두 번 던지냐 그냥 분모 36이야 얘들아. 분모 36이고 6의 제곱 36. 자, 그러면 이제 분자는 문제 읽어보자. 분자는 얘들아 1번 2번으로 나누어지네. 그지? 1번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2번 중근. 에이 그거 하면 되겠다. 그지? 판별식 쓰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얘들아 0보다 크니까 이거 계산 좀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 이거 찾아주면 되겠다. 그죠?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크다. 그럼 또 세야지 뭐. a가 1이면 안 되고 a가 2여도 안 되고 a가 3이면 b가 1이거나 이거 두 개 되고 그치? a가 2면 얘들아 a 제곱이 4밖에 안 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
A가 3이면 이제 제곱이 9니까 이제 저 두 가지 가능할 거고 4면 16이니까 3까지 가능하겠고 5면 25니까 얘들아 다 가능하겠네. B는 6, 4, 24니까 그지? 6도 그러면 다 가능하겠다 그지? 36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다 세어보면 여기서 두 가지 밑에서 세 가지 나머지 둘은 6가지씩 그래서 다 더하면 얘들아 총 17가지 그래서 답이 36분의 17 머리야. 자 2번 얘들아 2번 중근 가지는 거였던 것 같은데 중근이면 판별식이 0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A제곱 빼기 4B가 0이죠. 이거 세보면 된다 얘들아. 그럼 이게 2, 1 그죠? 3 안되고 4, 4 5 안되고 6 들어가면 6 36 4, 9, 36 6이랑 9는 없으니까 이거 두 가지 그래서 답이 36분의 2 약분하면 18분의 1 어렵지 않다 그죠? 세우면 된다. 근데 거듭 말하지만 분모 분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얘들아 두 번 구하면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때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얘들아 때 앞이 분모고 때 뒤가 분자입니다. 왜 잠깐만 이거 끝이 안 나니. 이제 순열까지 했거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얘들아 여기 순열 파트는 한번 조금 한 템포 끊어서 갑시다. 잠깐만 쉬어서 하자. 그래도 얘들아 일단 뭐 빠짐없이 하기는 할 테니 나를 안 봐줘도 되니까 이제 스크린을 좀 봐주고 제가 또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도 아이고 아파서 그런가 보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해주면 고맙겠고 봅시다. 자, 또 그냥 하면 된다 이거 얘들아. 그냥 봐봐.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참 어제 수업할 때 애들한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니네 만약에 얘들아 이 문제 여기 이제 지금 이제는 답을 그냥 다 살려놨는데 만약에 얘들아 211번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잖아 혹시. 그러면 얘들아 이 확률 단어는 그래 211번 문제를 푸는데 얘들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걸 읽고 있으면 안 돼. 개념을 한번 볼까 싶어가지고 여기 얘들아 요런 걸 보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211번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니네가 좀 참고해야 될 거는 그 우리 순열 파트를 좀 봐야 돼. 제일 처음에 했던 거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거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 줄 세울 때 이웃한 거 양 끝에 홀수가 오는 거 분명히 얘들아 순열 파트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 그걸 좀 참고를 하는 게 훨씬 좋다. 그게 얘들아 맞기도 하고 자 보자. 그러니까 확률 개념은 이게 전부야 얘들아. 요 앞이 분모고 요 뒤가 분자라는 거 얘들아. 확률의 개념은 그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분모는 6개 문자를 나열하니까 6팩이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A, B, C, D, F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지. 자, 근데 이제 1번은 이제 분자가 해당하는 게 1번은 이웃한 거네. 이웃한 거면 일단 A, B랑 묶어. A랑 B를 우리 묶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C, D. 이거 얘들아 나열하면 되지 않니? 그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얘들아 이거 5개를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줄 세우고 240. 그지? 그러니까 A랑 B랑 이웃해야 되니까 A랑 B를 묶어서 한 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C, D, E, F 그거 한 명 포함해서 나머지 넷 총 5. 그죠? 5을 줄 세우고 5팩. 그리고 묶음 안에서 줄 세우고 2명짜리 묶음이니까 2팩. 그러면 이제 1번의 답은 240이 아니고 720분의 240이라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한다. 이때 얘들아, 이번에 해당하는 분자는 모음이 지금 A랑 E니까 얘들아, A랑 E 말고 먼저 B, C, D, F를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A랑 E는 그지? 끼워 넣자. 이렇게 얘들아,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공부를 했었거든. 그지? 자, BCDF를 먼저 나열하면 4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얘들아 4팩토리얼이지. 4팩토리얼이고 근데 이제 A랑 E가 얘들아 끼워 들어갈 거면 끼워 넣자는 게 그런 의미였잖아. 얘들아 끼워 넣는 게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먼저 나열이 됐으니까 끼워 넣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끼워 넣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줄 서 있을 때 그죠? 이렇게 뭔가 4개가 이렇게 얘들아 줄을 서 있을 때 양옆 포함해서 사이사이 자리에 이거 둘이를 A랑 E를 끼워 넣어주자. 그래서 얘들아 그럼 A랑 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개 그리고 A가 들어갔으면 E는 4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 얘들아 이게 총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4팩토리얼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최종 답은 얘들아 역시 720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5 곱하기 4. 이거 약분은 뭐 나중에 니네 해보고 3번이 뭐야? A랑 B 사이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란다. 그럼 얘들아 좀 무식하게 세보자. 자, 여기에 A 여기 E였어? 뭐야? 아 B네. 이러면 되지 않겠니? 그죠? A랑 B가 한 칸 띄워놓고 이렇게 얘들아 둘이 딱 자리를 잡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보자. 또 한 칸 오른쪽으로 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되겠네요. 자, 자, 그러면 이제 A, B 말고 얘들아 C, D, E, F를 저기에다가 4칸에 줄 세우면 되니까 얘들아 뭐 그 칸이 꼭 안 붙어 있어도 된다. 저렇게 한 칸씩 떨어져 있어도 얘들아 그냥 칸 개수만큼에 채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1개니까 얘들아 4팩토리얼 다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4팩, 얘도 4팩, 얘도 4팩. 그래서 얘들아 총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 4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2도 해줘야 됩니다. 요 2가 의미하는 게 눈치를 챈 사람도 있겠지만 A와 B 자리 바꿈. 그지? 4팩토리얼 짜리가 4개인데 근데 그 4팩토리얼 짜리 4개의 경우는 지금 A가 B보다 왼쪽에 A, B 순서로 들어오는 경우만 있으니까 그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역시 얘들아 이 문제의 답도 이렇게 된다. 720분의 4팩 이게 얘들아 답이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치 해야 될 게 얘들아 요렇게 경우의 수 세는 거는 우리 앞에서 했거든. 그걸 봐야 돼. 알지? 확률의 개념은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이렇게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분수로 만들면 된다는 거. 확률의 개념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얘들아 확률 그 앞에 개념을 읽고 있으면 크게 도움이 안 될 거고 앞에 차라리 순열 파트를 보는 게 훨씬 얘들아 도움이 될 거다. 자, 이건 얘들아 여기는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복 순열 파트를 좀 봐주고 그 중복 순열 중에서도 함수의 개수 쪽을 좀 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임의로 하나의 함수를 택한대. 그지? 뭐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1대1 그런 조건 없이 얘들아 그냥 함수니까 분모는 이런 거다.
그래서 얘들아 분모는 4. 자, 왜 4444냐 보면, 자, 얘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 그리고 요 정의역 원소 2가 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3도, 4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 그지? 아무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1대1이란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2로 왔을 때 얘도 2로 가도 되고 얘들아 막 이렇게 가도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그냥 함수면 네 가지, 그지? 공역 개수만큼 곱하면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번. 분자에 해당하는 조건이 1번에는 뭐라고 지금 들어와 있냐면 1대1이 되란다.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얘가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얘는, 그치? 얘가 이걸 택하면 이 남은 것 중에 하나씩 택해야 되잖아. 그치? 그 순열이 되더라. 4, 3, 2, 1. 그치? 하나씩 1대1이면 앞에 애가 고른 걸 또 고를 수 없으니까 그치? 줄어들어 나가야지. 그치? 앞에 애가 고른 거 빼고 또 고른 거 빼고 그러니까 하나씩 줄어들어서 24. 자, 그러니까 답은 256분의 24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얘들아 뭘 상수함수라고 했냐면 이런 거. 모든 정의역 원소가 다 똑같은 이렇게 공역의 원소를 택할 때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그랬거든. 그지?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전부 다 1을 택하는 거 한 가지. 아니면 또는 전부 다 2를 택하는 한 가지. 아니면 전부 다 3을 택하는, 그죠? 전부 다 4를 택하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얘들아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 4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고. 자, 저 4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얘들아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야. 얘가 하나를 먼저 골라. 얘는 얘들아 첫 번째 원소 1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를 골랐어. 3을 골랐어. 그러면 이제 상수함수가 되려면 두 번째 원소들부터는 앞에 애가 고른 걸 무조건 골라줘야 되거든. 나머지 애들은 선택할 그 가능성이 없고 무조건 앞에 애가 고른 걸 골라야 되는 거야. 그지? 첫 번째 애가 뭐든지 하나를 고르게 되면 첫 번째 애가 뭘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그걸 선택해야 되니까 가능성이 한 개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애만 모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얘가 고른 걸 보고 얘들아 골라야 되니까 한 가지씩이다. 뭐 그런 의미로 41111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우의 수는 4가지고 256분의 4가 됩니다. 자, 3번. 얘들아. 치역의 원소가 2개란다.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이런 의미일 거야.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가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치역이 1, 2만 대라, 뭐 이런 의미,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 텐데, 자, 치역이 1, 2가 되려면, 얘들아, 그럼 얘네들이 함수를 만들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얘들아. 야도 2가지, 야도 2가지, 야도 2가지, 야도 2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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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를 고르면 돼. 그치? 얘도 1 아니면 2로 고르고. 그치? 1을 고르고, 얘는 뭐 2를 고르고, 얘는 1을 고르고, 얘는 뭐, 그지? 2를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잖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2가지. 오, 지워졌네. 이렇게 얘들아, 총 16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2가지를 빼야 돼. 여기서 2가지를 빼야 돼. 이게 이제 눈치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얘들아 저 2가지가 상수함수의 개수입니다. 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수함수가 2개란 말이야. 왜냐면 이런 거 하필이면 고를 때 하필이면 다 1만 골라버릴 수도 있잖아. 아니면 하필이면 다 2만 골라버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2만 고르거나 1만 고르는 이 2가지 경우는 좀 빼줘야 돼. 그치? 왜냐면 치역이 1, 2가 된단 말이 치역이 1, 2가 된단 말이
이게 다 골고루 얘들아 좀 이렇게 다 선택을 좀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것처럼 다 2만 선택해버리면 요 경우에는 치역이 요거 한 개입니다. 얘는 치역이라고 볼 수 없거든.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치역이 두 개다. 치역의 원소가 2다. 치역이 두 개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얘네들이 다 적절히 좀 골라줘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함수를 우선 만들고 거기에서 특정한 원소들만 고르는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도 얘들아 되고 얘들아. 근데 우리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거 이렇게 했거든. 우리 분할 분배해서 얘들아 이렇게 했다. 정의역을 공역, 그지? 공역 개수. 분배하면 됐었어.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이 문제는 정의역이 4개죠. 그죠? 정의역 원소가 4개고 4개를 공역의 원소 개수가 2개잖아. 4개를 2개로 분배. 얘들아 4개를 2개로 분배를 하면 됩니다. 분배한다는 건 그지? 분할 곱하기 줄 세우면 됐었다. 그래서 4개를 얘들아 2개로 나눌 거면 4개를 2개로 나눌 거면 하나 3개랑 아니면 2개 2개로 쪼갤 수 있잖아. 그치? 4개를 얘들아 4개를 2개로 쪼갤 거니까 4개를 이렇게 숫자 2개로 이렇게 쪼갤 거니까 그치? 1 더하기 3이거나 2이거나.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얘들아 1 더하기 3이 되는 경우는 4시 1, 3시 1. 이 2개 쪼개는 경우는 우리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난다. 4시 2, 남은 거 중에 2시 2, 그리고 똑같은 숫자가 2개니까 200분의 1.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아 분할 분배 파트에서 또 한번 좀 복습 삼아 한번 봐주고 시간 되면 자, 4개를 하나 3개로 쪼갤 거면 한 개,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남은 3개 중에서 미안 왜 한 개를 고르니? 3개를 다 골라야죠. 남은 3개 중에서 3개를 다 고르고 4개를 2개로 쪼갤 거면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남은 2개 중에서 또 2개를 고르고. 근데 이렇게 고르는 숫자 개수가 똑같으면 그 숫자의 개수만큼 한번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더라. 이런 게 있었죠. 이까지가 분할. 그리고 근데 분배를 할 거면 분할한 다음에 분배를 할 거면 일단 계산을 좀 할까 얘들아. 이게 4죠. 이게 4고 이게 3이거든. 그래서 분할하는 경우가 4 더하기 3이고 근데 이걸 얘들아 분배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2개로 분배할 거면 이 팩을 한번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4개를 얘들아 2개로 분배할 거면 일단 숫자를 1개 3개로 그러니까 개수를 하나 3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2개 2개로 나누거나 그것부터 먼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 3개로 쪼개면 4시 1, 3시 3 아까 내가 3시 1로 잘못 썼죠. 2개 2개로 쪼갤 거면 4시 2, 2시 2 근데 개수가 똑같으면 개수만큼으로 한번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얘들아 이런 의미였거든. 이렇게 2개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2개로 쪼개 놓은 다음에 얘가 1을 택하고 얘가 2를 택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가 2를 택하고 얘가 1을 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제 줄을 세워줘야 된다는 의미로 이 팩을 한번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눴을 때도 얘가 1을 택하고 얘가 2를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얘가 2를 택하고 얘가 1을 택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그래서 마지막은 한번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거나 저거나 가능성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도 14고 이것도 14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어쨌든 답은 256분의 14다. 확률이니까 분모가 256이었죠 아까. 그래 이런 게 이제 있더라. 한번 또 보고 얘들아 어제 요거까지 했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딱 마무리하고 조합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좀 밀어놨었거든. 한번 보자. 자, 스튜던트다. 분모 1번 분모. 이걸 나열할 때 얘들아, 그치? 이거를 7개를 나열할 건데 얘들아, 분모는 결국 이렇게 되죠. 7개를 줄 세울 건데 그 중에 얘들아 똑같은 게 있네. t가 똑같네. 그지? 이거 했던 거 얘들아, 이거 이거 이제 7개를 줄 세울 건데 그 중에 똑같은 거 있으면 우리 그 개수만큼으로 나눠줬죠. 그죠? 자,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란다 얘들아. 그럼 분자는 이거네. t랑 t가 이웃해야 되네. t랑 t를 묶고 그 다음에 s, u, d, e, n. 그치? 이렇게 돼야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저걸 나열하면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t랑 t를 묶어서 하나로 보고 얘들아 나열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줄 세우고,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묶음 안에서 줄 세우는 게 2개를 줄 세울 건데 그 2개가 똑같아. 묶음 안에서 줄 서는 게 얘들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치? 묶음 안에서 이제 줄 세울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 공식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2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얘들아 가능성은 1이야. 그러니까 t랑 t 자리 바꿔봐야 똑같다는 건데,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아는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개념으로 얘들아 풀자면 2개를 줄 세울 건데 그 2개가 똑같으니까 2팩 2팩이다. 그래서 답이 얘들아 2520분의 이제 분모 2520분의 얘들아 이거는 6팩토리얼 720이니까 뭐 720이다. 요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 자, 이번 6개의 숫자야. 문자죠. 6개의 문자. A, B, B, C, C, C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면, 그치, 얘들아, 이거 분모는 6개를 줄 세울 건데, 그 중에 B 2개 똑같고, C 2개 똑같네. 그래서 이거 60 가지고.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오래. 그럼 얘들아, 분자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오면 아들 한번 봐봐. 양쪽 끝에 A랑 B가 올 수도 있고, 양쪽 끝에 A랑 C가 올 수도 있고, 양쪽 끝에 B랑 C가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세 가지 가능성을 얘들아 하기보단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어차피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60까지를 구했으니까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자. 이렇게. 양 끝에 같은 문자 B랑 B가 오거나 양 끝에 같은 문자 C랑 C가 오는 경우를 뺍시다. 아우, 다 죽겠네. 자, 양 끝에 얘들아 B랑 B가 오는 거면 B랑 B를 양쪽 끝에 세웠으니까 가운데 네 자리에 A, C, C를 나열하면 되거든. 그럼 이게 얘들아 이게 결국 이렇게 되지 않니? 4팩, 3팩 되지 않니? 그럼 양쪽 끝에 C 2개를 쓰게 되면 A 하나, B 2개, 그리고 C 하나. 이거를 나열하는 것과 같다. C가 2개 쓰이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4팩토리얼 나누기 B 2개 2팩토리얼 12가지. 그래서 얘들아 분자는 이렇게 가자. 총 60가지에서 16가지를 뺍시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 B랑 B 혹은 C랑 C가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역시 답이 48이 아니고 60분의 48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하고 시작하게 되거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기왕 구했으니 이제 적어도 문제처럼 반대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한번 빼보자. 그게 방법일 수도 있다. 목이야.
자, 그 얘들아 보면 이제 밑, 여기 밑에 문제들은 숙제 삼아 좀 풀어주고 답을 그대로 그냥 살려놨거든. 여기서부터는 내가 매번 다 풀이를 소화를 못하는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얘들아 그때그때 좀 확인을 하는 것도 답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답을 그대로 달아놨으니 한번 보고 그때그때 답을 확인을 해주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남은 게 얘들아 이제 이거 확률 뒷부분하고 그러니까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들하고 이제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마지막에 하나 남았거든. 이제 그거 얘들아 그거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얘들아 그 과정들은 다 그냥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하는, 이제 그거랑 얘들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주면 편할 것 같아. 얘들아 오늘 일단 고생 많았고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도 화, 수, 목, 금 이렇게 두 번 얘들아 좀 골라서 와주면